2시에 자더라. 다시 나와가지고 더 얼마나 더 이렇게 자니까. 알아. 서인이는 푹 잤는데 오늘 다시 또 나와가지고. 그래서 한 8시에 그러니까 상인이도 근데 오늘 거의 다 늦게 일어나지 않았어? 나 일어났어. 또 잤다. 아빠만 일찍 일어났어. 몇 시야? 4시. 몇 대였다며? 음. 100번 불러주고요. 얘들아. 왜? 얘들아. 왜? 네. 아, 저거 좀 구거라. 네. 좋은 친구 갈등 해결 3. 삼총사의 보물찾기.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공통의 문제가 생기게 돼요.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생각의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훌륭한 리더가 있을 때 모두의 발전이 있을 수 있지요. 삼총사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요. 한국 영 리더십 센터. 랄랄라, 우리는 달달이 삼총사. 먼 곳이든 어두운 곳이든 부리부리 잘 보는 장다리. 가벼운 것이든 무거운 것이든 번쩍번쩍 잘 드는 당다리.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척척 해내는 도다리. 언제든 어디든 함께 가는 달달이 삼총사이지요. 어느 날 멀리 숲을 바라보던 장다리가 말했어요. 이봐, 도둑들이 할아버지를 괴롭히고 있어. 큰일이군. 빨리 가서 구하자. 큰일이군. 빨리 가서 구하자. 도다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당다리는 벌써 도둑들을 향해 달려갔지요. 이놈들,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당다리가 바위를 번쩍 들어올리자 도둑들은 깜짝 놀라 도망가 버렸어요. 할아버지는 삼총사에게 고맙다며 몇 번씩 인사하고는 길을 떠났어요. 삼총사도 다시 길을 가려고 하는데 풀숲에 누런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지 뭐예요? 이게 뭐지? 아까 그 도둑들이 흘린 것 같은데? 종이를 펴본 도다리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보물지도야. 당다리는 코를 벌름벌름. 내가 도둑들을 물리쳤으니 이 지도는 내 거야. 무슨 소리? 내가 도둑들을 발견했잖아. 장다리는 눈을 잔뜩 흘겼어요. 얘들아, 지도의 주인을 정하는 것보다 도둑들이 눈치채기 전에 보물을 찾는 게 더 급해. 도다리의 말에 장다리와 당다리는 싸움을 멈췄어요. 삼총사는 보물을 찾아 길을 떠났어요. 도다리가 지도를 보고 방향을 잡으면 장다리는 먼 데를 보고 길을 찾아냈지요. 길을 막는 바위나 큰 나뭇가지가 있으면 당다리가 척척 치워냈어요. 이윽고 삼총사는 동굴 앞에 섰어요. 이 동굴 안에 보물이 있을 거야. 도다리가 말하자 장다리와 당다리는 침을 꼴깍 삼켰어요. 동굴 안은 지금까지 온 길보다 훨씬 험했어요. 어떤 길은 허리를 잔뜩 굽혀서 지나야 했고 또 웅덩이를 훌쩍 뛰어넘기도 했어요. 얼마를 지나가자 장다리가 크게 소리쳤어요. 저기 보물상자가 있다. 힘이 센 당다리가 달려가 보물상자의 뚜껑을 열었어요. 우와, 황금이야!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을 만지며 삼총사는 얼싸안고 춤을 추었어요. 당다리가 보물상자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이건 기운센 내가 지킬게. 그 말에 장다리가 벌컥 화를 냈어요. 말도 안 돼. 눈이 밝은 내가 지켜야 해. 너를 어떻게 믿어? 당다리와 장다리는 또 싸우기 시작했어요.
도다리가 말려도 소용이 없었지요. 그때였어요. 착착 사르르, 착착 사르르. 이게 무슨 소리지? 주위를 둘러보던 장다리가 깜짝 놀랐어요. 아, 박쥐다! 삼총사가 싸우는 소리에 놀라 일제히 날아오른 것이었지요. 그 바람에 동굴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얼른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도다리가 외쳤어요. 어떻게 빠져나가? 당다리와 장다리는 울상이 되었어요. 장다리가 앞에서 길을 찾고 당다리가 보물상자를 매. 내가 모자로 박쥐들을 쫓을게. 삼총사는 헐레벌떡 달렸어요. 후유. 밖으로 빠져나오자 삼총사는 털썩 주저앉았어요. 우리가 싸우는 바람에 큰일 날 뻔했어. 장다리는 그제서야 친구들에게 미안했어요. 보물지도 때문에 우리들의 우정을 잃을 뻔했어. 당다리도 깊이 뉘우쳤지요. 차라리 보물을 동굴에 두고 나올 걸 그랬어. 저걸 나누다가 또 싸우면 어떡해? 이번엔 도다리가 나설 차례였어요. 그럼 이렇게 해보자. 먼저 장다리가 황금을 셋으로 똑같이 나눠. 그 다음 당다리가 셋 중 하나를 네 몫으로 골라. 그 다음은 내가 둘 중 내 몫을 고를게. 마지막 남은 게 장다리 거야. 이러면 장다리가 보물을 서로 다르게 나눌 걱정도 없지. 당다리는 제일 먼저 제 몫을 골랐으니 불만이 없을 거야. 나 또한 너희들을 믿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삼총사는 보물을 잔뜩 짊어지고 집으로 갔어요. 우리가 다시 사이좋게 되어서 기뻐. 도다리의 말에 당다리와 장다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삼총사의 노랫소리가 하늘까지 울려 퍼졌어요. 랄랄라, 우리는 달달이 삼총사. 언제든 어디든 함께 가는 사이좋은 친구들이지요. 이야기 속 리더십, 우정을 지켜주는 방법. 이 책은 사이좋게 지내던 삼총사 당다리와 장다리, 도다리가 보물지도를 얻게 되면서 욕심을 내어 다투고 이에 삼총사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게 된다는 공통의 문제에 대한 갈등 해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삼총사는 도둑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노인을 구해주어요. 그러다가 도둑들이 잃어버리고 간 보물지도를 줍지요. 삼총사는 보물지도를 얻게 되자 변하기 시작했어요. 당다리와 장다리는 보물지도를 가지고 서로 자신의 것이라 싸웠지요. 도다리는 우선 보물지도에 나온 보물부터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삼총사는 보물이 있는 동굴로 찾아갔어요. 드디어 눈이 밝은 장다리가 보물을 찾아냈고 기운이 센 당다리가 뚜껑을 열었지요. 하지만 장다리와 당다리는 서로 자신의 것이라며 싸웠고 이에 놀란 박쥐들이 날아가면서 동굴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다리의 도움으로 삼총사는 무사히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온 삼총사는 보물 때문에 싸운 것을 후회했어요. 그리고 공평하게 보물을 나눌 방법을 찾았어요. 눈이 좋은 장다리가 보물을 셋으로 나누고 당다리가 먼저 하나를, 그리고 도다리가 하나를, 마지막에 장다리가 하나를 가지는 시기였지요. 이것은 모두에게 최대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갈등 해결 방법이었어요. 삼총사는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양보를 하여 보물 때문에 생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답니다. 책 속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음 질문들에 차례차례 답해보세요.
종이 위에 글로 써보아도 좋습니다. 처음 보물지도를 보고 장다리와 당다리는 어떻게 했나요? 삼총사는 보물을 찾기 위해 서로 어떻게 도왔나요? 보물을 세 사람 몫으로 나누기 위해 도다리는 어떻게 하자고 했나요?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써서 표현해 보세요. 배고픈 삼총사 앞에 먹음직스러운 빵이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빵을 어떻게 나누어 삼총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리더십 속 갈등 해결, 집단의 갈등. 집단 생활을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공통의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또 자기 의견만 내세울 수도 있고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갈등은 여럿이 함께 해결해야 하므로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며 서로 돕는 마음이 필요하답니다. 갈등 해결의 방법. 공통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책에서 소개한 방법은 게임 이론을 응용한 거예요. 게임 이론의 핵심은 모두의 만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장다리는 황금을 셋으로 나누고 당다리는 가장 먼저 황금을 고르고 도다리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등 모두가 갈등 해결에 참여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 행동했어요. 이것은 누군가가 제안한 해결 방법을 그냥 따르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을 주지요. 함께 갈등을 이겨내기. 첫째, 감정을 앞세우지 마세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면 당황하거나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감정은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요. 둘째, 여러분이 먼저 양보하세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를 하는 것이 공통의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셋째, 다른 친구들을 격려해 주세요. 어렵고 힘든 문제일수록 칭찬과 격려는 큰 힘이 된답니다. 리더십 실천해보기. 우리는 할 수 있어. 다음 글을 읽고 아래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글로 써보세요. 선생님이 다같이 그림 그리기 과제를 내주셨어요. 꼼꼼하게 색칠을 잘하는 나, 동물을 잘 그리는 지호, 사람을 잘 그리는 수진이, 다양한 색의 물감을 갖고 있는 민철이가 한 조가 되었어요. 과제를 끝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호와 수진이가 서로 다른 것을 그리겠다고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철이가 그만 물감을 그림 위에 엎질렀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고 멋진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친구, 경쟁, 뜨개질하는 양. 둘 다 이기는 일은 없다고요? 친구랑 함께하기가 어렵다고요? 세상에는 이기고 지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송이송이 목도리 모자를 통해 풍요로운 마음과 둘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한국 영 리더십 센터. 겨울이 다가오나 봐요.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오늘따라 복슬복슬 양 마을이 시끌벅적하네요. 다음 달에 꼬마 양들의 뜨개질 대회가 열린대요. 양마을에서는 해마다 뜨개질 대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 대회에서 3번 1등을 하면 양나라에서 가장 이름난 뜨개질 학교에 갈 수 있지요. 이번 뜨개질 대회 때문에 가장 바쁜 두 꼬마 숙녀가 있었어요. 한 번 1등한 노랑 울타리 집의 포송이와 2번이나 1등한 초록 울타리 집의 보송이지요. 보송이는 한 번만 더 1등을 하면 복슬복슬 양 마을에서 맨 처음으로 뜨개질 학교에 가요. 하지만 이번에 포송이가 이기면 내년에 보송이와 한 번 더 겨룰 수 있지요. 보송이는 어떤 시를 만들까? 보송이는 보송이의 방을 몰래 엿보았어요. 보송이는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노랑, 분홍, 주홍, 보라 색색의 꽃잎들을 따서 말리고 있었어요. 아, 저 꽃잎들로 실을 물들여서 뜨개질을 하면 정말 예쁘겠어. 아이, 난 몰라. 이제 됐다. 꽃잎은 다 마를 때까지 놔두고 그동안 차나 한 잔 마셔야겠는걸? 랄랄라. 보송이가 부엌으로 간 사이에 포송이는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휙, 휘리릭. 찬바람이 불어오자 꽃잎들이 날아올랐어요. 아, 내 꽃잎들이 날아가. 안 돼. 보송이는 발을 동동 굴렀어요. 어느덧 뜨개질 대회 날이 가까워졌어요. 꼬마 양들은 무엇을 만들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포송이는 또다시 슬슬 보송이가 무엇을 만들지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보송이는 뭘 만들까? 드레스? 커튼? 이불? 어떤 무늬를 넣을까? 줄무늬? 별무늬? 꽃무늬? 아이, 답답해. 빨리 가서 봐야겠어. 그날 밤 포송이는 보송이네 집으로 갔어요. 보송이네 2층 방 창문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네요. 끙, 끙. 포송이는 나무를 타고 한 발 한 발 올라갔어요. 아, 보인다. 저건 목도리구나. 포송이는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쭉 그러다가 그만 쿵. 아야야. 포송이는 나무에서 떨어져 팔을 다쳤어요. 다음 날 보송이가 포송이 집에 찾아왔어요. 그러자 포송이는 눈물을 글썽였지요. 보송아, 미안해. 네가 무얼 만드는지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었어. 꽃잎이 날아가게 창문을 연 것도 바로 나였어. 괜찮아, 포송아. 난 네 팔이 어서 나았으면 좋겠어. 포송이네 집을 나서던 보송이는 쓰레기통 속에 들어있는 뜨개질 바구니를 보았어요. 어머나, 이건... 그것은 포송이가 뜯어만 예쁜 모자였지요. 아하! 보송이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날부터 뜨개질 대회 날까지 보송이는 쉬지 않고 뜨개질을 했어요. 뜨고 또 뜨고 또 떴어요. 드디어 뜨개질 대회 발표 날이 되었어요. 심사위원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뜨개질 작품들을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오랫동안 이어진 심사가 끝나고 드디어 올해의 1등은 바로 송이송이 목도리 모자를 만든 보송이와 포송이. 포송이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보송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난 그저 네가 뜯어만 모자랑 내 목도리를 합쳤을 뿐이야. 그랬더니 멋진 작품이 나오지 뭐야. 보송이와 포송이는 마주보며 웃었어요. 3번 1등한 보송이는 뜨개질 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보송아, 이제 2번 1등 했으니까 내년에도 1등해서 뜨개질 학교에 꼭 와야 해. 알았어, 친구야. 기다려.
송이송이 목도리 모자는 겨울 내내 온 나라 꼬마 양들 사이에서 굉장한 인기를 누렸답니다. 이야기 속 리더십.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책은 이기기 위해서 경쟁하던 두 꼬마 양이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야기입니다. 복슬복슬 양 마을에 사는 보송이와 포송이는 뜨개질 대회에서 꼭 1등을 하고 싶었어요. 특히 포송이는 올해 1등을 놓치면 보송이가 양나라에서 가장 이름난 뜨개질 학교에 가게 되므로 무척 불안했지요. 그래서 포송이는 보송이가 어떤 실을 만드는지 엿보고는 실의 색깔을 물들이는 꽃잎을 바람에 휙 날려버리기도 하고 어떤 작품을 만드는지 훔쳐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나무에서 떨어져 팔을 다치지요. 보송이는 그런 포송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쟁하는 동안의 불안감과 조바심을 보송이 역시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송이는 아주 특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팔을 다쳐 대회에 나갈 수 없게 된 포송이의 작품과 자신의 작품을 합쳐 아주 특별한 뜨개질 작품을 완성시킨 거예요. 당연히 올해의 1등은 보송이와 포송이가 되었고 둘의 작품을 합친 송이송이 목도리 모자는 겨울 내내 인기를 얻었답니다. 결국 보송이는 뜨개질 학교에 가고 포송이는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둘은 이번 일로 값진 교훈을 얻었어요. 무조건 이기는 것만을 목적으로 경쟁하기보다 때로는 힘을 합치고 때로는 서로 이기려 하며 경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면 결국에는 둘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은 단지 결과일 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쟁의 과정 그리고 경쟁 상대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요? 책 속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음 질문들에 차례차례 답해보세요. 종이 위에 글로 써보아도 좋습니다. 포송이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어떤 나쁜 방법들을 썼나요?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는 동안 포송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보송이는 포송이가 팔을 다쳐 경쟁자가 사라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포송이를 위해 뜨개질을 한 것일까요?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써서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송이고 포송이 같은 경쟁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포송이에게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편지를 꾸며보세요. 리더십 속 경쟁. 경쟁은 왜 일어날까요? 경쟁이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기기 위해 서로 겨루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경쟁을 해요. 받아쓰기 시험을 보는 것,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 인기 투표를 하는 것들도 모두 경쟁이에요. 경쟁은 우리 삶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며 반드시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경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고 경쟁에서 이기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경쟁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쟁은 나쁜 경쟁이에요. 상대를 해롭게 한다거나 규칙을 어기거나 혹은 속임수를 쓰는 것 같은 일이 그것이지요.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정당당한 과정이에요. 경쟁하는 중에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설사 경쟁에서 졌다 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또한 함께 경쟁한 친구에게 박수를 보내줄 수도 있지요. 신나게 경쟁하기. 첫째, 경쟁의 목적을 이기는 데에 두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데에 두세요. 둘째, 경쟁자와 친구가 되세요. 서로 정보도 나누고 든든하게 격려해주면
경쟁하는 동안이 즐거워져요. 셋째, 만약 경쟁에서 진다면 자신의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세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다음 기회가 있답니다. 리더십 실천해보기. 신문기사에서 찾아본 경쟁. 스포츠 경기는 선수끼리, 팀끼리 우승을 놓고 경쟁하는 거예요. 신문에서 스포츠 경기를 하기 전에 인터뷰한 기사를 찾아 선수들이 한 말을 오려붙여 보세요. 경쟁에 대한 사람들의 여러 생각들을 알 수 있답니다. 이번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꼭 우승하겠습니다.